그런데 이 사건의 특징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이 단일 한 건의 사건만이 아닐 가능성입니다. 소위 연쇄살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그런데요. 시신을 유기한 모습만 보자면 사실 그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그 당시에 피해 여성의 그 시신 역시 양손을 그 얼굴 쪽으로 모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다리는 배 쪽으로 웅크린 자세, 거의 이제 유사한 자세였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어떤 정액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적인 목적의 범행인데 성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런 이제 유사점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했던 사건 중에 두 건은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한 사건이 또 있어요. 엽기토끼 사건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 사건 역시 그 유사성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일범이 아닐까라는 거. 그 이외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언급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이제 몇 건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과 혹시라도 동일범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혹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에 수연 씨의 물건이 다 없었다고 했잖아요. 옷도 없고. 그때 실종 당시에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찾으면 단서를 알아낼 수 있을 텐데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경찰은 수연 씨가 실종된 장소와 시신 발견 장소 인근을 수색을 했습니다. 얼마 뒤에 친구가 수연 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장소에서 약 130m 떨어진 곳에서 수연 씨의 유류품을 발견을 합니다. 네, 자, 당산역 인근 주택가 사이에 세워져 있던 비석 옆에서 수연 씨의 유류품이 발견이 됐는데요. 수연 씨가 실종된 날 입고 있었던 셔츠와 속옷, 그리고 가방과 신발까지 모두 이 비석 옆에 있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너무 잘 보이는 곳에 뒀거든요. 왜 저기에 뒀는지 너무 궁금하고 130m면 바로 근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범죄를 노렸다면 그걸 뭐 굳이 거기 놓을 이유는 없는데 네. 너무 좀 수상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저 현장에 갔을 때 지금 놓여 있는 상태를 사진으로만 봐서는 이렇게 잘 놓아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차로 이동을 하면서 창문을 열고 던진 형태로 나타난 물건들입니다. 창문을 열고 던진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차를 이용한 범죄를 전제로 한다면 이미 피해자가 차 안에서 제압이 되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장소를 지나가다가 던져서 유기된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연 씨의 유류품 중에 단 두 가지, 수연 씨가 실종 당시 입고 있었던 빨간색 바지와 휴대폰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수연 씨의 유류품에서도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범죄를 대상으로 전국의 공조수사까지 펼쳤지만 수연 씨를 살해한 범인을 특정하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수연 씨의 시신 분석에 박차를 가했고요. 부검 이후에 수연 씨의 사인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연 씨가 사망한 원인은요, 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목에서는요, 끈 같은 것으로 졸린 사큰, 깊이 압박이 이루어진 그런 흔적이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입에는 재갈을 물린 흔적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또 손목에는 청테이프를 둘러서 결박을 했던 그런 흔적도 남아 있었고요. 게다가 이제 또 하나 조금 뭐랄까 좀 잔인하다 그럴까요? 독특한 측면이 피해자 시신의 얼굴에 울혈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 울혈이란 것은 경부 압박이 되면서 그 머리 쪽, 뇌 쪽에서 나오는 정맥을 통해서 내려가야 할 혈액이 내려가지 못한 채 얼굴 부위에서 혈액이 팽창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사망한 이후까지 되어야만 그대로 고입니다. 풀리는 내려오지 않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살해의 목적을 의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뭐 반항을 제압하거나 소리를 못 지르게 하거나 하다가 목을 조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울혈이 남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얼굴 우혈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는 호흡을 못하게 하고 완전히 사망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조르고 있었다. 결국은 확실한 살해 의사와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끔찍하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시신의 손등에는 담배불이나 차량 내 라이터불 그런 걸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 사실 이 현장에서는요, 이 살해 장소가 과연 집과 같은 독립된 공간이냐, 아니면 차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피해자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려면 저런 큰 상처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차량 이용한 범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뭔가 시신에 남은 흔적을 보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약간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기도 왼쪽 손이라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조수석에 탔다 그러면 운전자와 가까운 쪽 손이 왼쪽 손이니까 그렇게 고통을 줬을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공격이나 제압이 가능했겠느냐 과연. 그렇다면 뒤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수현 씨는 실종 당시에 만취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수현 씨의 몸에서는요, 알코올이 거의 빠져나갔었고요. 위에 남겨진 음식물도 거의 없게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 왜 그랬지? 만취 상태에서 실종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증언을 한 건데 그거는 네.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가. 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연 씨가 실종했을 당시로부터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좀 시간을 좀 되짚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7월 3일 새벽 1시 50분경에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발견된 것은 거의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인 7월 4일 새벽 2시경에 시신 발견이 됐죠.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음식을 먹은 것이 완전히 그 대사가 되어서 없어지고 위장에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려면 최소한 15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에 마지막 식사와 음주를 했던 시간으로부터 최소한 15시간 이상은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죠.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발견 당시에 바로 경찰이 현장 임장을 하면요. 과학수사요원이 임장을 하면 체온부터 잽니다. 그런데 당시 시신에 체온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체온 분석을 한 결과 결국 사망 추정 시각은 가장 빠르게 보자면 7월 3일 밤 11시경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